두 가지의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규제를 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걸 수출 안 하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겠죠. 또 만들게 되면 범용 제품에 있어서 시장이 포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세상의 변화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변화 얘기 말씀드리고, 기술 변화, 문화의 변화, 기후,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이런 거 말씀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치 지형의 변화, 신냉전 시대, 뭐 이렇게, 그거보다 요즘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죠. 우리로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또 미국민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가 지금 피할 수 없는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전에 또 이제 먼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가 생겨난 이래 인류 전체 기간 중에 전쟁을 하던 기간이 훨씬 많아요. 평화의 시기는 얼마 길지 않아요. 평화의 시기가 3, 전쟁의 시기가 7, 뭐 이 정도나 될까요? 정말로 많은 전쟁을 인류는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구라는 제한된 그 토지죠. 그 토지에 제한된 먹거리, 제한된 입을거리,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싸워야 되는 거니까요. 영토에 대한 것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운 것도 영토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영토죠. 결국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그 좁은 땅덩어리를 두고 싸우는 영토 싸움이고,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도 땅값 비싸고 그러죠. 그래서 제주도도 뭐 땅값 비싸고, 그런데 가만히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제주도 땅 넓어요.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제주도에 땅값이 무지하면 못 올라가죠. 우리나라 또 비행기 타고 가다 대한민국 내려다보면 산도 많고 사람 안 사는 땅 무지 많아요. 그런데 핵심 지역,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또 좁고,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인류는 토지, 그 다음에 제한된 제하들, 식량 뭐 이런 거 끊임없이 싸워요. 닉슨 시절 지나고, 카트 시절 지나고, 2001년에 이제 WTO 체제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가파르게 중국이 부상을 했고, 중국이 GDP가요, 미국의 한 70%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가 1년에 2,800억 달러? 뭐 이 정도까지 지금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패권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이제 대장 노릇을 미국이 혼자만 하다가 중국이 WTO 체계 여기에 등에 업고 세계 중심으로 다시 또 오르는 게 아니라 리커버리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체 인류 역사에서 중국이 GDP 넘버원을 했던 기간들이 미국이 GDP 넘버원 했던 기간보다가 훨씬 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패권을 지배했던 게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한 100년?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넉넉 잡아서 100년인 거죠. 1차 대전 이후부터라고 보면. 근데 이제 중국이 떠오르고 이제 리커버리 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그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말이 있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그 예전에 그때 나온 말인데, 절대 맹주였던 뭐 스파르타가 아테네라는 신흥국이 엄청나게 자기를 추격해 오니까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가서 트로이 목마 작전 쓰고 뭐 이래서 공격했던 그 원인이 되는 거기도 하고, 이제 정치의 세계에서 2등 국가, 패권에 도전하는 2등 국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막 그 2등 국가를 핍박을 해서 1등으로 못 올라오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역사에 많이 있고, 지금 그게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아마 미국은 대통령이 누구였더라도 똑같은 경로를 밟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1기 때 만들어진 중국에 대한 관세가 바이든 행정부 때 줄어들었냐 하면 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됐죠. 전기차, 배터리, 우리가 잘 아는 IRL-법, 그 다음에 AMPC,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바이든 행정부 때 대중 견제액을 추가로 늘어났으니까요. 바이든 행정부 때도 초창기에 이제 디커플링, 너네하고 우리하고 이제 남남이야 그러다가 후반기에 들어서 디리스킹으로 좀 바뀌었지만,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점점 더 이제 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제일 핵심이 기술의 변화 때문에 만들어진 핵심 품목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반도체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반도체가 중요하게 됐고요. 그럼 왜 반도체가 중요하게 됐느냐? AI 때문이에요. AI가 각 국의 군사, 안보, 산업, 생산, 능력 여기에 너무나 급속히 빨리 영향을 미칠 게 자명하다 보니까 AI는 곧 인공지능이라는 거니까 이 뇌잖아요. 이 뇌가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그죠? 기억 능력은 메모리고 연산 능력은 GPU고 CPU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규제하는 것이 이게 AI를 규제하는 거랑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니까 미국은 대중 반도체를 규제하기 위해 지금 사활을 걸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 우선 1차적으로 한 것이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는 게 네덜란드의 ASML을 윽박질러서 너 중국에다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하지 마. 그래서 수출을 많이 줄였죠. 어쩔 수 없이 줄였고 그 대신에 49%나 ASML 매출 비중에 중국 비중이다가 이제 그게 앞으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ASML 주가가 1,100불 갔다가 이제 반토막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고요. 그 대신에 또 포토 마스크 뭐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다른 기능들은 일본의 또 도쿄 일렉트론 이런 데서 또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 다음에 규제가 이제 도쿄 일렉트론한테도 또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계를 더해 가면서 대중 반도체 규제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중국대로 또 이제 자체 내 거대한 시장이 있잖아요. 하웨이, 비보, 오포 뭐 이러면서 휴대폰도 잘 만들고 이러니까 거기에 자체 시장이 있다 보니까 비록 첨단 공정은 아니더라도 7나노 이상이더라도 우리 그 정도 기술은 이미 도입해 놓은 ASML이나 도쿄 일렉트론이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 기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로 만들 수 있어 해서 지금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시장, 낸드나 D램 시장에 또 파운드리 시장에도 중국의 SMIC가 3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낸드하고 D램 시장에는 점유율이 뭐 13%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은 더더욱 규제하려고 그러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상무부가 TSMC한테 7나노 이하 제품, 첨단 제품은 중국에다 주지 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첨단 제품 어떠한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건 중국에 수출하지 마 이래서 다른 서방 국가에는 H200을 수출할 동안에 중국에는 H20을 수출하고 있고 그런 상태고 중국은 또 거기에 맞서서 하웨이가 H20 급에 해당하는 건 우리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어센드 9100인가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뭐 수율이 안 나온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AI 때문에 도래한 AI가 너무나 국가의 운명을 산업적인 측면이나 군사적인 측면이나 보안 측면이나 또 교육 측면이나 우주 개발 측면, 로봇, 자율주행 뭐 다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대의 수단이 반도체인 거죠. 또 글로벌에 가령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메모리 회사들도 미국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를 또 거부할 수 없는 게 하나인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설계 기술의 상당 부분은 미국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령 뭐 우리가 설계 기술 너네한테 안 줄게 이러면 지금도 삼성전자 칩에도 퀄컴 칩이 지금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 뭐 핸드폰에도. 근데 아니 우리가 그거 로열티 안 받아도 되니까 나 그냥 우리 거 사용하지 마 이러면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못 만들어요 지금. 또 반도체도 똑같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로열티를 지금 주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지적 재산권, IP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반도체 강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두 가지의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규제를 가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한테 안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걸 수출 안 하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겠죠, 또. 만들게 되면 범용 제품에 있어서 시장이 포화된다는 거죠. 공급 가행으로 옮겨가게 되면 우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최근 뉴스에 보면 중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걔들이 신제품을 중고제품 가격보다 낮게도 덤핑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범용 제품 DDR5 이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또 이제 가격 경쟁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시장이라도 커져야 되는데 우리 PC 시장이나 차량 시장이나 그다음에 핸드폰 전체 엔드 마켓의 증가율이 과거 처음에 모바일이 갓 도입됐을 때처럼 급증하는 구간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한 70%, 80%까지 차올라와 있는 중이잖아요. 애플폰이 뭐 글로벌 전체에서 뭐 워킹되는 게 16억 대, 삼성은 그보다가 훨씬 더 많이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더 많이 팔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이 시장이 갑자기 막 예전처럼 막 더블링 되고 3배 되고 4배 되고 그러지 않고 또 반도체 성능은 뭐 무의 법칙에 요즘도 완전히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18개월마다 메모리 양이 2배씩 증가하고 있고 시장은 커지지 않는데 중국은 또 생산하고 있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조차도 중국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수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업을 지키고 이거는 우리 산자부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서 정말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우리 그분님들 계좌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분님들 계좌를 지키는 게 애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답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난처한 구간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이에 경쟁력의 우위 이런 것들은 반도체가 요즘 또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사이에도 주가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는 누가 낮게 반도체를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탑을 잘 쌓느냐, 누가 패키징을 잘 하느냐, 아파트처럼 위로 수직으로 많이 쌓느냐, 휘지 않는 기판 위에 누가 조립을 잘하느냐. 그 세상으로 반도체 헤게모니가 AI 때문에 옮겨가 있고 거기에 적응을 잘한 기업과 적응을 잘 못한 기업은 엄청난 성적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거고 물려받은 돈이 많은 어떤 기업이 있고 근데 그 기업은 지금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이 잘 안 돼 있고 어떤 기업은 물려받은 것은 많지 않았는데 헝그리 정신으로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고 뭐 그런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기업조차도 중국의 공세에 또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싸죠? 우리 그 두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은 싼 터라 이제 밸류에이션 싸면 그분님들 그러시잖아요. 야, 싼데 뭐 옛날에 이 주가 밑으로 떨어진 적 없어. 한때 우리나라 은행주들이요. 지금 많이 올라서 PBR 0.6배, 7배 사이에 거래되는데 0.25배도 거래되고 그랬어요. 밸류업이 되질 않고 또 이익이 줄어들면 PBR 밸류는 크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착안을 해서 글로벌 IB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 골드만삭스가 우리 내년도 GPS 전망을 2.2%를 보다가 0.4%를 떨어뜨려서 1.8%로 하향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 성장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성장률 전망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잘 안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된다고 전망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에요. 수출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트럼프 관세 더하기 우리는 관세 말고도 고통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수출 제품의 주력이 반도체이고 이 반도체는 지금 글로벌 패권 경쟁에 우리가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그리고 AI라는 기술 변화에 아주 좋은 위치에 처한 기업과 처하지 않은 위치가 있고 또 AI라는 기술 변화 때문에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 품목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규제가 대중 견제가 우리 기업들 앞날에 나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 이 모든 게 패권 경쟁 더하기 AI 기술이라는 기술 변화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떨 것 같으냐? 제 생각에 심화되면 심화됐지 완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패권 경쟁의 시대에 입구에 우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터라 우리 그분님들은 이럴 때 지나간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하지 말고 지나간 역사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세상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처지입니다. 네, 투자는 미래를 보는 거고요. 그분님들
돈 버는 것만이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야 나라도 부강해집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우리가 또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외국인 투자가하고 싸워서 돈을 잃고 또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가하고 싸워서 돈을 뭐 해외 가서도 못 벌어오고 그러시면 우리나라가 힘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서 해외 가서 우리 그분님들 돈 많이 벌어서 내년에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은 미국 정부에 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거고 한국에서 그 내려가는 주식을 외국인에게 비싸게 사줘서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될 지경까지 평가손이 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국인에게 돈을 뺏긴 거예요. 외국에 가서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나서 그렇게 해서 한국에다가 세금을 내면 여러분이 예고하는 거고요. 우리 한동안 금투세 가지고 논란을 많이 빚었잖아요. 원래도 결국 이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제 백지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우리 그분님들에게는 다행한 일이죠. 다행한 일인데 여러분 금투세는요. 돈을 벌어야 내는 돈이에요. 세금이에요. 우선 세금 걱정하기 전에 돈 벌 걱정을 먼저 해야죠. 그죠?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투세를 내려면 외국인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기관 투자랑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이긴 다음에 세금을 낼 거 말 건가를 걱정이 되고요. 우선 돈 버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다음 차례에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외국 가서 혹은 한국 시장 내에서도 외국인과 싸워서 꼭 이기셔서 돈 버는 성공하는 투자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